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사입니다. 대한유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한유화는 석유화학 분야 회사입니다. 매출의 77%가 석유화학이니까 거의 다 석유화학이죠. 그러면 석유화학은 중국의 경쟁이 심해서 불확실한 사업입니다. 미래 사업을 뭘 준비할까? 미래 사업이 중요한데 미래 사업이 석유화학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준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대는 쌉니다. 중국의 경쟁이 문제라면 중국의 경쟁은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런 석유화학 분야 회사를 끝을 내려고 할 거예요. 말려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중국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경쟁해서 이길 다른 소재나 배터리나 이런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환유화는 현재 위험하진 않지만 미래를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건 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가격대는 쌉니다. 요즘 종목 분석이 안 올라오네요. 대환유화 부탁드립니다. 20만원까지 갔다가 반토막이 났죠. 많은 종목들이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가총액은 5,922억, PER은 7배, 배당금은 1,300을 주니까 1.43입니다. 외국인은 14%. 미래의 꿈은 없지만 너무나 쌉니다. 그런 매력은 분명히 있어요. 꿈이 없다는 게 치명타입니다. 대주주를 보면 이순규 39%, 국민연금이 10%대, 자사주가 5%대입니다. 석유화학 전문 기업입니다. 오산 공장이 있고 울산 공장이 있습니다. 에틸렌을 만들고 있고 폴리머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가스 사업도 하고 있는데 비중이 적고요. 고부가 특화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매출의 70%가 넘는 석유화학인데 석유화학은 중국의 경쟁이 매우 심각하죠. 매출 구성을 보면 석유화학이 77%, 유틸리티가 22%, 소금이 1%대입니다. 산업용 가스는 1%대니까 의미하는 게 없어요. 수출은 꽤 많이 합니다. 56%대를 하고 71%대, 56%대, 71%대. 수출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사 현황을 보니까 여러 관계사가 있는데 한 주가 편입됐고요. 지분이 50% 되면서 편입됐고 종속됐습니다. 한 주는 전기, 진기, 공수, 용수, 유틸리티 사업을 하고 있고 유틸리티 사업이란 매우 안전적인 사업이죠. 산업용 가스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성적이 나왔는데 매출액과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1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9억 적자에서 736억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순이익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년비 30억에서 22배나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가 반응은 8%대 상승을 했다는데 현재 차트를 보면 지속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죠. 기업이 생존하려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데 석유화학이 비중이 꽤 높고 유틸리티 사업이 있고 소금이 있고 산업용 가스가 있습니다. 한 주 자회사를 편입하면서 유틸리티 사업이 들어왔죠. 매출 비중들은 낮으나 영업이익은 42%나 차지합니다. 이익의 42%가 한 주 자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업 회복 신호와 한계, 본업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중국의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화 영업 비중은 117에서 50%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공급 가행으로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본업 자체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죽이려고 끝까지 갈 겁니다. 본업은 성장하기 매우 힘들고 자생하기도 매우 힘들어요. 중국을 이겨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학 분야는 중국의 그 물량 작전에 우리가 방어할 힘이 매우 부족합니다. 컨센서스는 상향을 했답니다. 영업이익은 2084에서 2361억이니까 13.27%를 상향했죠. 긍정적입니다. 본업이 위험하다. 본업이 위험한 거는 중국 공급 가행의 심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공격이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같은 잡아먹을 수 있는 회사를 잡아먹어야 성공을 하니까 끝까지 갈 겁니다. 중국과 한국의 경쟁이 끝나지 않으면 저는 지속적으로 본업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스프레드 악화와 손익분기점 하락 안 좋다는 거죠. 국내 NCC 업체의 재무 악화, 모든 화학회사가 다 나빠요. 롯데 캐피칼도 나쁘고 LG 화학도 나쁩니다. NCC 사업은 다 나쁜데 그렇다면 LG화학은 다른 상품으로 소재로 변하려고 하고 그 미래를 준비 못한 회사는 좀 힘들죠. 대환유화는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미래 사업을 LG화학처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를 할 때 LG화학에 투자하느냐, 대한유화에 투자하느냐, 당연히 미래를 보고 LG화학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죠. 대한유화는 저는 이런 거는 제낍니다. 투자를 전혀 안 해. 아무리 싸도 투자를 안 합니다. S1의 사인 프로젝트의 변수, 울산산단의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노후설비와 투자 보수성. 노후설비는 현재의 사업, 석유화학을 유지하면 되는데 대한유화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LG화학은 예로 2차 전지 사업 전환을 위해 조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지만 미래가 있습니다. 대한유화는 2020년 이후 눈에 띄는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거의 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투자가는 미래가 없는 회사에 투자할 이유가 NXT 애프터마켓 종료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고 LG화학과 대한유화는 똑같이 힘들지만 LG화학에 투자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 이유는 LG화학은 꿈이 있고 대한유화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무 건전성의 지표에 악화 추세, 3년 연속 적자로 재무 건전성은 매우 약해졌고 최근에는 순이익이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 불안하죠. 재무 건전성은 좋지 않습니다. 공급망 재편의 위험, 석유화학 부분이 중국 경쟁의 그 이유로 어쨌든 서로 경쟁도 하고 공급망 재편의 위험은 있고요. 그러나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게 뻔합니다. 투자를 안 하시는 게 현명하죠. 한주 자회사의 편입의 의미, 이거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석유화학 매출이 비중이 99%에서 80%로 낮춰졌기 때문에 다각화의 첫 거름을 뗐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죠. 한 주의 자회사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주 자회사의 편입은 매우 긍정적이고 포트폴리오에 매우 우수한 성적을 주지만 한 주의 영업이익 800억에서 1000억은 뭔가 획기적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좋을 뿐입니다. 석유화학 부분은 중국의 경쟁으로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 해서 대한유화에 희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희망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미래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LG화학처럼 배터리 소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미래의 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한유화는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투자 안 하는 게 맞죠. 장기 생존 전략과 과제. 중국의 공급 가인이 가장 큰 문제인데 생존은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꿈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꿈이 없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시면 되고 생존은 가능하나 가능하면 뭡니까? 미래의 꿈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시장 기대와 중기 과제, 단기적인 긍정은 있죠. 중동의 경쟁으로 단기적인 순이익은 올라올 수 있죠. 장기적으로 중국 공급의 문제는 해결될 방안이 없어요. 대한유화는 미래를 중국과 상관없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나 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 전략. 대한유화는 재무 건전성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미래의 꿈이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존은 가능하나 생존해서 됩니까? 생존할 수 있어요. 생존은 가능하나 투자의 매력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의 꿈을 전혀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있고요.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유화는 단기성, 수익성 개선이 있지만 중기의 구조 개선도 필요한 회사입니다. 한 주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호재는 있지만 석유화학 부분이 구조적인 악화, 중국 공급 과잉의 악재는 해결될 방안이 없어요. 특히나 중국의 공격은 우리가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중요한데 미래 사업은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긍정적인 건 싸긴 쌉니다. 그래서 단타나 자그마한 수익은 들어갈 만하지만 여기서 큰 수익은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단기적인 전략은 괜찮으나 장기적인 투자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매출에 고만고만하고 이익 잉여금도 고만고만합니다. 큰 변화가 없죠.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적자였다가 작년에는 527억 흑자로 들어왔었고 21년 흑자가 대폭 늘어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4%밖에 안 나오고요. 부채 비율은 29%, 배당금은 1,300원 줍니다. 올해는 좀 더 주겠죠? 1분기 실적을 봤더니 매출은 14%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고 순이익은
2000% 터졌습니다. 20년 7%대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27년 3%대 성장,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해요. 28년 1%대 성장, 영업이익은 꾸준히 올라옵니다. 근데 현재 위치가 싸기 때문에 싼 거 먹으려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미래의 꿈이 없습니다. 싸긴 싸다는 매력이 있죠. 그럼 얼마나 싸냐? 가치 분석을 해보면 28년 기준으로 가치 분석을 하면 300% 상승력이 있습니다. 9만원짜리가 37만원까지 가는데 그러나 꿈이 있어야 힘을 받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 300%까지는 안 가고 300% 가기는 좀 힘들고 꿈이 있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50%나 100%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싼 주식입니다. 싼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주식은 꿈이 없다는 게 문제지만 현재 위치는 싸다. 그러니 운이 좋다면 이 정도 바닥에서 이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를 돌파할 원동력은 없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잘만 들어가신다면 이 정도의 단기적인 이익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매우 싸기 때문에요. 꿈이 없다는 게 치명타고 싸긴 쌉니다. 300%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차트상도 30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싸긴 싸기 때문에 제가 안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 같은 스타일은 꿈이 없다면 투자를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꿈과 희망이 있다면 끝내주죠. 여기에 로봇의 배터리나 소재나 뭐 바이오나 이런 게 있다면 현재 위치에서 들어간다면 꿈까지 먹을 수 있는 건데 아쉬운 건 싸긴 싸지만 꿈이 없다. 그래서 먹을 건 있지만 크게 먹을 욕심은 가지시면 안 되는 주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까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핵심 종목과 매수, 매도 타이밍, 멤버십에서 빠르게 그대로 공개합니다. 월 24,000원, 멤버십은 평일마다 전용 영상으로 전략주와 신규 종목을 업데이트합니다. VIP는 월 12만원으로 월 2회 주식 종목 상담, 자산관리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월 1회 최대 2시간입니다. 연 1회에서 2회 VIP 오프라인 모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시고 방향을 잡고 싶은 분은 멤버십 VIP 회원에 바로 가입하세요.